1911년 운초 개연수 선생이 일제의 총칼을 피해 묘향산 단구람에서 환단고기를 발간한 지 100년의 시간이 지나 마침내 안경전의 환단고기 역주본이 세상에 나왔다. 안경전 역주자는 한민족과 인류의 위대한 미래가 시원을 바로잡아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원시 반본의 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오로지 한민족과 인류의 시원 역사와 원형 문화를 밝히는 일에 평생을 바쳐왔다. 이번 역주본은 그런 열정의 완결판이다. 역사 경전이요 인류 원형 문화 성전인 환단고기의 실증적 연구만이 우리 골수까지 파고든 일제 식민사학의 해독을 치유하고 중국의 수천 년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한국사의 국통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일념으로 정진한 결과이다. 안경전 역주자는 국내외 문헌 탐색은 물론 동북아를 비롯 지구촌 곳곳의 역사 현장 답사와 자료 수집에 정성을 쏟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발굴되는 유물과 자료를 놓치지 않고 환단고기가 드러내려 한 역사를 고스란히 고증했다. 그렇게 정성을 쏟은 지 30여 년. 마침내 환단고기를 알기 쉽게 번역하고 방대한 주해와 해제까지 붙여 강단사학계에 집요한 환단고기 위서론 시비의 종지부를 찍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진정한 한민족 9,000년 역사의 국통과 인류 원형 문화의 정수를 밝혀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양 문명의 근원 슈메르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크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슈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기독교 이 구약을 통해서 또 기독교 신앙하는 이들은 평생 슈메르에 대해서 한두 번은 다 듣는 거야.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일본이 자기들의 문화 조국을 백제가 망하고 나서 그 역사를 조작하기 위해서 친정집 백제와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712년에 첫 번째 역사책 고사기를 만들고 8년 뒤 720년에 일본서기란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한반도 문화 조국과는 전혀 관계없이 바로 일본 열도에서 만세일통으로 역사를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자국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 이거 만세일통으로. 근데 그 내용은 첫 출발이 뭐냐면은 우리 문화의 시작은 바로 삼신이다. 신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단고기 역사 주제야. 홍산문화의 역사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로 일본이 자기들의 역사의 그 조국사 뿌리를 이렇게 제거하듯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문명의 근원인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 역사의 그 근원을 잘라낸 거야. 바로 이것이 슈메르 문명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구약 창세기 소위 모세오경을 보면은 그 역사 핵심이 뭐냐? 바로 이 동방 환국에서 왔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얘기하지만 약 4100년, 4000년 전의 역사를 보면은 그건 국가가 아니야. 족장 사회야. 자기 친족들 몇 명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야. 보따리를 이렇게 싸들고. 그럼 그들은 어디서 왔냐? 아브라함이 본래 지금의 이라크 남부 땅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저 북쪽 하란으로 이민을 갔다가 거기서 다시 보따리를 싸들고 지금의 이 가나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봐도 4,000년을 넘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4,100년을 넘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실제 국가가 건설된 것은 이민족 침략을 받다 보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하늘에 절규를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 그 이대가 유명한 바로 누구예요? 다윗. 그리고 성전 넘어 호사를 짓고 뭐 심판받고 말이야. 나라가 이제 망하면서 둘로 나눠진단 말이야. 그 솔로몬. 그럼 사울이 역사라는 게 3,000년 전이야. 그래서 몇백 년 가다가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그러고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해체돼 버렸어요. 2,000년을 떠돌았어. 실제 이스라엘의 국가의 지금 1,000년이 안 되는 거야. 그들의 역사 시작이라는 것이 우리 한민족의 역사로 보면 저 단군 고조선의 한 중기 정도. 중국 역사의 뭐 하상주에서 주나라 역사 시작하던 그런 무렵. 그런 민족이지만 그들의 그 역사를 보존하고 그들의 신앙의 혼을 불굴의 의지에 담아가지고 자손들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 역사, 이스라엘이 그 민족사를 위대하게 쳐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디서 왔냐? 이라크 남부에서 왔다 이거야. 노아 홍수, 에덴의 이야기가 전부 지금의 중동, 이라크 남부 거기를 중심으로 하는 거야. 거기 티그리스 강이니 뭐 그런 강이 나오잖아. 근데 이 슈메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어디서 온 것이냐? 서양의 지성인들이, 역사가들이 정말로 알고 싶었어요. 서양 문명의 근원, 지금 이집트의 피라미드 문화의 근원이 바로 슈메르에서 왔다. 또 이 인도의 원주민 문화를 밀어내고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그 전후에 지금의 그 힌두교, 베다 문화를 가져온 아리안족들이, 이 고귀한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이게 슈메르 문명에서 온 거야. 서양의 2,500년 전후에 이른 그리스 문화가 어디서 왔느냐? 그 근원은 슈메르에서 온 거야. 이게 슈메르 문명이야말로 진정한 서양 문명의 근원인데 이들이 과연 어디서 온 거냐? 19세기 그 전후로부터 바로 이 지역에 숱한 쐐기 문자, 소위 그 서령 문자, 점토판이 무수히 발굴이 됐어요. 그리고 일부는 미국 대학에서 또는 영국에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보존하고 연구를 했는데 결론이 뭐냐? 이들은 자기들이 고백에 의하면은 동방의 천산을 넘어왔다. 안산, 슈메르 말로 안은 하늘인데 하늘산을 넘어서 왔다는 거야. 그리고 이들은 천지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클레머 박사가 쓴 역사는 슈메르에서 시작한다. 바로 이곳 뉴욕 도서관에 있는 책을 빌려다 읽었는데 History Begins at Sumer. 이 책은 뭐냐? 각 챕터가 세계 최초의 학교, 세계 최초의 타락사건, 세계 최초의 의회제도, 이런 세계 최초의 타이틀로 구성되어 있어. 안키, 하늘과 땅, 천지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왕들의 왕권은 천상에서 내려온 것이다. 이런 천자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60진법을 썼으며 세계 최초 학교 문을 열고 당시 세계 최초의 사전을 만들고, 또 중요한 건 뭐냐? 학교 선생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애플 팔리싱 사과 닦기라는 그 소년 수필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오늘은 우리 담임 선생님이 집에 오셨다. 아버지가 선생님 비유를 마치려고 옷을 한 벌 해주셨다. 뇌물을 썼다는 거야. 그런데 그 학교 선생님을 스쿨 파더라고 그래. 선생님은 학생을 스쿨 선이라고 그래. 군사부 문화의 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4,300년 동방 우리 옛 조선의 초대 단군 왕검 때 실존 인물이에요. 바로 슈메르 문명을 대통이란 아카드 왕조의 사르곤 왕을 한번 보시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
이 양반이 정말로 알 수 없는 신성한 나무 앞에 서 있는데 그 나무의 줄기가 세 줄기로 돼 있는 거야. 큰 줄기에 트렁크에 열려 있는 그 작은 그 줄기에 세 개의 열매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전부 삼수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르곤 대왕이 지금 왼손에 들켜주고 있는 게 그 열매가 셋이야. 동방의 삼수 문화, 삼수 신성 문화, 모든 동서양 영성 종교 그 문화의 원형 신교 문화, 삼신 문화, 삼수를 강조하고 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 바로 이 사르곤 대왕의 머리에 있는데 이 사르곤 대왕의 머리 꼭대기를 보면은 상투를 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상투문화라는 것은 지금 사람이 볼 때 옛날 뭐 흰옷 입고 고무신 신고 우리 할아버지들이 못 배우던 시절에 봉건 잔재로서 그 머리에다 무슨 말이야 그 뭐 동고소를 받고 거기다가 틀어 올렸다. 자, 무제한 시대다 그렇게 알고 있죠. 이게 인류 헤어스타일의 원형이야. 여기에 인류 창세 문화의 역사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인류 시원 문화 시대에 인류가 추구했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바로 이 상투 문화에 있습니다. 이 상투 문화의 뜻이 뭔지를 지금 한국인들은 거의 다 몰라. 전문가들도 잘 몰라. 석가모니 부처도 상투를 틀고 있잖아요. 상투의 상은 뭐냐면은 우이상자에다가 이 두는 바로 북두칠성, 빅 디퍼스, 세븐 스타를 얘기하는 두성이야. 그래서 옛날에 동서 인류 시원 문화 시대는 인간의 삶, 나의 삶의 목적은 오직 나의 육체를 받은 북녘 하늘의 별, 이 대우주를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 계신 북녘 하늘과 내 마음과 영혼과 이 몸을 하나 되게 주파수를 맞춘다. 그런 의미에서 상투를 틀은 거예요. 석가부처도 중동의 모든 이 제왕들도 상투를 틀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 상투 머리가 여성들 사이에 인기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이거를 갖다가 이 무지하니까 문화를 잃어버려가지고 정말 무지하니까 이걸 뭐 똥머리라고 그랬던가 이게 기가 막힌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그래서 하고 댕긴 적이 있어요. 동방의 문화가 지금 천산을 타고 넘어가서 슈메르 문명으로 활짝 꽃이 피고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지금 그 유대 문화가 나왔는데 구약에 보면 가장 강력한 동방 문화의 그 원형이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늘 유대 민족의 하나님이 외치는 거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무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야.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거.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그 아내들이 애를 못 낳는 여자들이야. 성녀다 말이야. 항상 삼신을 받아가지고 아이를 낳는 거야. 아브라함이 어느 날 낮에 텐트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졸고 있었어요. 그때 삼신이 오는 거야. 남자 셋이 오는 거야. 대낮에. 그래서 고기를 내오고 성찬을 차려가지고 대접을 하고 나서 그게 삼신을 받는 거야. 하버드에 구약의 대가 후겔 교수가 쓴 얼마 전에 쓴 아주 멋진 책이 있는데 옛적의 하나님 God of Old라는 책에서 옛날 유대족들은 조상에게 죄를 다 지냈다. 그러니까 무덤 파면 그게 다 나오는 거야. 무덤을 뚫고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 아버지도 오늘 이 밤을 나와 함께 먹어야 되리라. 음식을 넣어줬단 말이야. 그들의 천사장이 우리 동방 문화의 신장하고 같은 거야. 칼을 들고 있는. 이 문화 원형이 여기서 나간 거예요. 동방에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지요. 그래 이삭이 나오고 이삭이 또 거기서 야곱을 낳는데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본래 이 이스라엘 원주민이 믿던 하나님이 있어 엘신이라고 그 엘신과 야복강에서 씨름을 해 영적 씨름을 해가지고 이겼다 이거야. 그래서 엘신을 이긴 자 그게 이스라엘이야. 나라 이름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의 3대 가족사를 보면은 지금 헤브론 동굴에는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한데 모시고 있는 거야. 이 삼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냐. 바로 이 동방에 이 삼수, 삼신 문화의 그 원형을 가장 강력하게 보존하고 있는 민족이 중동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입니다. 동방에서는 우리 한민족은 다 부서져 버렸고 역사 뿌리를 다 잃어버렸어. 자, 동서 문화를 보면은 그 보편사의 시각에서 볼 때 이렇게 삼수 문화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리스 문명의 그 뿌리를 보기 위해서 영국의 유명한 지성인 그 백두 선생님, 와이테드 철학자가 이 미국에 와서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 교수로 생을 마감을 할 때, 근데 그분이 한 저서에서 근대 과학에 대한 책을 읽다 보니까 예전에 이런 내용이 있더란 말이야. 서양 문명은 피타고라스로부터 끊임없는 영감을 받아왔다. 이 인류의 근대 문명이라는 건 피타고라스로부터 끊임없는 영감을 받아왔다는 거야. 도대체 그가 누구냐? 우주라는 건 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그의 고향을 찾아갔어요. 터키 옆에 있는 조그만 섬인데 해변가의 동상을 보니까 그 아래 뭐라고 쓰여 있느냐? 놀라운 얘기예요. 숫자 3은 우주의 중심수다. 이 대우주라는 건 3수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그가 사는 섬에 바시박물관을 갔는데 예전에 그 남자 왕자가 사제 털어가지고 만드는 조그만 박물관인데 2층으로 올라가 보니까 그날 사실은 참 많이 놀랐어요. 왜냐? 동방에 신비 천상 새가 있는 거야. 봉황새 조각이 소위 그 사람들은 그리핀이라고 그러는데 꽉 차 있는 거야 그게. 그래서 내가 이 유럽을 오가면서 들은 얘기는 바로 이 동방의 용봉 문화가 하늘에서 물을 다스리는 건 용이고 불기운을 다스리는 건 봉황새라고 그러는데 그리스 남부의 크레타 섬에 있는 미노아 문명 4,500년 전 그 왕의 보좌 뒤에 벽에 지금 이 그리핀이 있어요. 몸뚱아리는 사자고 말이에요. 그래 이것이 바로 피타고라스의 고향 사모스 섬을 그걸 하나의 관문으로 해가지고서 이게 서양 문명에 전수됐다는 거예요. 이 삼수 문화, 삼수 문화가. 자, 오늘 말씀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우리 한민족과 인류의 그 역사의 그 계보 전체가 이 삼수를 근거로 해서 환국과 배달과 이 조선, 이 문화 틀이 이미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환단국에 있는 한민족과 인류의 시원 역사를 총체적으로 밝혀주는 유일한 사서 환단국이 환국 배달 조선. 이것을 우리는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역사관이 다르다고 그래서 식민사학을 가지고 한평생 밥을 먹었다고 해서 이걸 부정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환국은 지금부터 9210년 전에 시작이 돼가지고 3301년 동안 7번의 환인 천재의 통치 아래 지속이 됐다. 천산을 답사를 해보면 또 다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환국은 천산 동방에 위치를 했다는 거예요. 남북 5만리, 동서 2만리 12개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다. 배달국은 18분의 환웅천왕이 1565년 동안 다스렸다. 지금 5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은 어릴 때 반만년 배달민족, 배달의 역사를 외쳐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동방 역사의 출발점은 백두산 신시에서 배달로 시작됐다. 야, 그럼 배달이 나라 이름이냐? 민족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 거냐? 그건 나라 이름이다 이거예요. 환웅천왕이 건설한 동방의 한민족 첫 번째 국가, 한민족사의 첫 번째 국가가 배달이다. 우리가 말하는 저 붉은 악마 원조 치우천왕은 바로 14세, 본래 우리 호칭으로는 자오지 환웅이다. 중국 사람들은 이제 치우라고 그렇게 불렀죠. 우리를 배달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동이라고 별칭으로 부른 것처럼 자오지 환웅을 그들이 치우로 부른 거야. 하마천 사기 첫 페이지를 보면은 역사 조작을 어떻게 했느냐. 황제 헌원이 치우를 잡아 죽였다는 거야. 금살치우. 치우를 잡아 죽였다. 그 역사를 뒤집어 놨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국의 역사 현장을 가보면은 전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 탕록에 위에 가서 벌판을 보면은 치우천왕이 기병대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황제성을 습격한 걸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중국의 탕록 시골 정부에서 거기다 팻말을 박아놓은 거야. 여기에 그 치우 군사가 와서 주둔한 곳이다. 성체다 말이야. 치우 북체다, 남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북아에 가장 그 왕성했던 우리 한민족의 역사, 이 조선시대 47분 단군 왕검이 정확하게 2096년 동안 통치를 했다. 전체 삼성조 역사의 영년이 6960년. 40년 부족한 7000년이다. 7000년 시원 역사를 바로 일제가 삼국유사 고조선기를 신화로 해석한, 불교 역사관으로 해석한 일현 스님의 그 주석을 당한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서양 실증사관을 그것을 지렛대로 해서 우리 한민족 역사의 뿌리시대를 송두리째 거세를 시켜버린 거예요. 환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삼국유사 고조선기 보면은 환웅천왕이 동방개척의 꿈을 선언하니까 부지자의하시고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았다. 환국은 아버지 문화야. 동서 인류 문명의 아버지 문화 시대다. 그래 이때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꿈이 뭐냐? 바로 하늘의 광명 자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인류 창세 문화, 한민족의 그 원형 문화 정신을 송두리째 드러낸 정말로 소중한 그 8권의 책, 태백일사 두 번째 책 환국 본기를 보면은 이때 시에 모든 사람들이 내가 환이 되었다고 외쳤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내가 환이 되었다. 인계자호의 환. 사람이 저마다 인계자호, 사람들이 모두 자호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불렀냐? 나는 환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 한민족, 그리고 한국인 이 문화를 떠나서 지구촌 모든 인간의 존엄성, 모든 인간의 역사의 사명, 이것을 정의해 주는 것이 환단국의 첫 번째 책 삼성기 첫 문장인데요. 오환건국이 최고라 유일신이 제400역 직천하사 우이 독화지신하시니 광명조 우주하시며. 첫 문장 얼마나 간결해요. 오환건국이 최고라. 오환건국 이 네 글자 안에 문장 안에 문장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환이다. 오환 나오자 다섯 오자에다 이구자가 있으니까 다섯 사람 복수야. 우리 오자 나오자 우리 오자. 그러니까 나는 환이다. 우리는 환이다. 너는 환이다. 나도 환이다. 그러니까 오환건국 우리 한 대한의 근원이 환이다 이거야. 지구촌 모든 인간의 아이덴티티가 환이라는 거야. 우주 광명 그 자체라는 거야. 오환건국이 최고라. 우리 한민족의 그 뿌리 환족이 나라 세운 것이 가장 오래되었다. 오환건국이 최고라.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오환건국이 최고라. 오환건국이 최고라. 주문처럼 읽고 댕겨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실 때,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우울할 때, 인간적 한계에 부딪혔을 때 오환건국이 최고라. 환단고기는 유대족처럼 우주의 창세의 역사를 처음 쓴 게 아니야. 환단고기는 우리 한민족은 역사 건국을 처음 쓴 거예요. 인류 창세 역사를 첫 문장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신의 문제로 들어가는 거야. 유일신이 제400역 직천하사. 그걸 제가 서울 그 콘서트 할 때 그 의미를 이렇게 한마디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사실 뭐 너무 많은 얘기를 우리 9000년 역사 문화에 그냥 이런 뼈대기만 한번 이렇게 줄거리를 세워가지고 뉴욕에 이 마지막 날 한번 쏟아보고 싶었어요. 오늘 이 환국, 우리의 영원한 또 우리 인류의 영원한 역사 고향 아버지의 나라. 그래서 그 통치자를 안파견이라고 했는데 개천 이쁘지 명하라. 하늘의 도를
계승해서 하늘의 도와 하나가 돼서 아버지의 도를 세웠다는 뜻이 안팎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환국이라는 것은 전쟁이 없었다. 6,000년 이전에는 무덤을 파보면 무기가 안 나와요. 그런 그 조화, 광명, 한화됨, 신성 이런 것을 추구했던 역사 시대입니다. 그리고 칠성 문화가 있죠. 삼신 문화가 있었단 말이야. 이 3과 7이라는 게 역사 문화의 근원적 코드인데 슈메르 문명에 보면은 그 7 주신들이 바로 국가의 운명을 심판하고 하늘의 이 죄를 지내는 거. 또 인디아 문화를 보면 미국의 동부 지역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 사실은 피라미드 하면 이집트를 얘기하는데 마야 문명을 가면은 이집트는 아무것도 아니야. 가면 2200개가 발굴이 됐어 지금. 이 마야 문명. 가보면은 뭐 그 태양과 달 피라미드, 또 1년 365일을 상징하는 치첸 이샤에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천원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미국 동부에 있는 그 거대한 산처럼 생긴 피라미드. 거기를 들어가서 보면은 예전에 한번 이 지오그래피인가 뭐 히스토리 채널에 한번 나왔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7명 사제가 앉아서 회의한 7개의 탁자가 있다는 거야. 이 7수의 문화. 그 7수의 문화는 동양과 서양에서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바로 서양에서는 슈메르 문명의 7 주신 사상이 바로 구약을 거쳐 신약의 최종 마무리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로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전도하다가 사형을 받아가 끓는 기름 감아 들어가는 안 죽잖아. 팻모스의 귀향을 보냈다 이거야. 거기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갔는데 천국을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니까 7개의 등불이 있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보면 The Seven Spirits of God. 하나님의 7 성령이라는 거야. 성령 문화의 근원, 결론인데 이 7수 사상이 환국, 인류 문명의 아버지 시대 바로 동방 한민족의 그 시원조상이 세운 환국에서 천산을 넘어서 전수된 것이다. 유럽 문명의 근원이 슈메르 문명이고 동방 문명의 근원이 배달 문명. 올해가 이제 이 신시 개천 5910년입니다. 환웅천왕이 나라를 여신 지 배달 기원 5910년인데 바로 이 18분 환웅천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어요? 의학의 아버지 신동씨가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인류의 동서 철학의 아버지 태오복기시 5500년 전에 음양론, 음양오행 8개 문화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런 문자, 언어 같은 거, 시장 문화. 그래서 동서 문명의 이제 이 분화의 출발점인데 6000년 전이 환국에서는 바로 이 깨달음의 원전, 모든 종교, 동서 사상, 그 다음에 인간론, 역사관, 우주관에 바로 원형 경전이 되는 원형 문화 경전인 81자로 된 81자로 된 천부경이 나왔어요. 배달국 때는 바로 3일신고가 나왔어요. 환웅천왕이 선언한. 그 다음에 단군왕검 조선으로 들어가면서 참전경이 나옵니다. 원래 참전경은 환단국에 의하면은 바로 배달국 초기에 나온 거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인류 원형 문화의 최초 3대 원전입니다. 천부경과 3일신고와 참전경. 이걸 모르면은 한국인이 아니야, 사실은. 천부는 하늘법이다. Heavenly Law. 천부는 하늘의 이법이다. Heavenly Principle. 천부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Heavenly Mandate.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 나는 그 논문을 보고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국내에서는 그동안 뭐 거의 100편 그 넘나드는 논문과 이런 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천부경 한번 한 글자 읽어보죠. 일시무실 석상공 무진본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일적시고 무교화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함육 생 789 운삼사 성환오칠 쭉 해가지고서 이제 인중천지일 일종무종일로 끝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창문 다 열고 천부경을 빨리 읽으면 10초면 한 번 읽어. 이게 수만 번, 수백만 번을 읽어야 되는 거야.
우리 한민족이 지금부터 약 1만 년 전에 인간 문화 역사상 바로 수학을 제일 먼저 발명한 민족이에요. 우주 수학 문화 원전이 바로 천부경입니다. 자, 이 천부경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하면 우리가 진정한 한국인이 되고 동북아 역사 문화의 근원은 물론 이 지구촌 인류 문명의 코드를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 일시무실, 일은 비롯됩니다. 하나에서 모든 것이 비롯됐다는 거야. 하늘도, 땅도, 인간도, 만물이, 우리 마음도, 내 영혼, 내 마음도 이 일자에서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부경의 매력은 진리를 수로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천부경의 매력. 하나에서 비롯됐는데 이것은 시작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직설적 해석. 이것은 조금 낮은 해석이야 사실은. 디지털 문명의 코드가 1과 0인데 이진법인데 라이프니츠가 이것을 발명한 양반이 일찍이 동방에 있었구나, 태어보기시구나 이런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음과 양 효가 그렇잖아. 우리가 태극기 보면은 양은 작대기를 긋고 음은 이렇게 갈라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화의 원형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마야 문명을 보면은 그들이 어느 정도로 놀라운 이 천문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정말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영을 알고 있었어요. 3000년 이전에 영을 썼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문화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그 음양의 그런 부호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야 문명을 보면은 바로 이 음양 부호를 그대로 가지고 수를 쓰고 있어요. 1, 점 하나, 2개, 3개, 3, 4, 5는 작대기 하나 긋고 6은 거기다 하나 찍고 2개 찍고 3개 찍어서 6, 7, 8, 9 나가거든. 그런데 일시무실, 일은 이 우주가 나온 조화의 근원은 우주의 광명, 조물주의 마음, 신성, 그 일은 모든 만물이 비롯된 시작인데 무에서 비롯된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영을 무로서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는 거야. 영의 문화를 무라고 상징을 해서 썼던 거예요. 일시무실, 하나에서 우주 만유가 나왔는데 그 하나는 이 우주의 조화. 이게 무국사상이지 보면은 도장에서. 그리고 석상공 무진본, 그 무궁한 우주의 하나의 조화에서 삼극, 세 가지의 지극한 것이 열렸다. 우리들이 진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진리를 정의할 때, 우리가 이 천지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걸 생각할 때 세 가지의 지극한 게 있다는 거야. The three ultimate, 세 가지의 지극한 게 뭐냐? 이 세 가지 지극한 것으로 나눠져도 무진본, 그 근본, 우주의 절대 조화라는 것은 다함이 없다. 영원 무궁토록 그 근원은 변함이 없다는 거야. 반야심경에 부증불감, 악마가 100만 명, 1000만 명, 억만 명이 나와도 이 우주 조화라는 것은 줄어드는 게 아니야. 착한 천사가 100만 명, 억만 명이 나와도 우주의 조화라는 것은 더 늘어나는 게 아니야. 무진본, 여기서 마음이 열려야 된다 이거야. 근본이 깨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삼극, 그 세 가지 지극한 걸 선언하는 거야.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인류 문화의 원형 정신은 이 한 문장에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바로 앞에 천일, 하늘도 우주 절대 조화 근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어머니 땅 지구도 일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사람도 우주 만물을 낳은 조물주의 생명과 신성 광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 천일, 그 다음에 지이, 인삼. 왜 하늘은 하나고 땅은 이고 사람은 삼이냐? 이 포지션의 문제. 하늘은 양의 근원이다. 어머니는 음의 근원이다. 13579에서 일은 모든 양의 무한수의 근원이고 하늘은 뭐 24680에서 이는 모든 음수의 근원이다. 이런 해석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사람은 뭐냐? 인간이란 뭐냐? 나는 누구냐? 바로 천지 부모의 생명과 신성과 조화와 우주 광명을 다 합해서 나라는 인간이 성립이 됐다. 인삼 아니야?
천일과 지위가 합해서 인삼이 된다 이거야. 인간은 이렇게 존귀한 것이다. 고조선 문화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고조선은 3대 왕조 역사가 있다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요. 수도를 하얼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백악산에서 이제 장당경으로 3번 옮기는데, 여러분이 이제 단군 세계를 보시면은 중국의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와의 그 국제 정치, 동북아의 국제 교류 관계를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하나라 마지막 임금, 권림금이 아주 인간이 폭군이고 악질이라 도저히 백성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저걸 내쫓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동방 동이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 군병을 보내주고 허락을 해줘야 돼. 그래 처음에는 기회를 한번 준 거야. 단군 왕검이 개과천선해라. 말을 안 들어. 그래 군대를 보낸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라가 무너지고 이제 탕진금에 상나라가 섰는데, 공자의 손자 공빈이 동이열전이라는 책에서 은나라가, 상나라가 생겨날 때 역사의 그 비밀스러운 사건,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제 적어놨는데, 그 재상이 누구냐면은 유명한 바로 요리사의 시조. 그분이 이제 무덤을 갔다 왔는데 그 이윤이라는 분이야. 그런데 도를 전해준 선생님이 바로 동방 11세 단군 왕검의 국사였던 유의자라는 분이야. 이게 중국 역사에 다 나오는 거야.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3세, 4세 단군 때 바로 흉노의 첫 조상, 흉노의 초대 왕 삭정이라고 하는 인물하고, 그 다음에 이 지금의 몽골, 이 몽골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 4세 단군의 친동생 오사다를 몽골리안으로 임명했다. 그러면은 그 조작된 거 아니냐? 그걸 어떻게 믿냐?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지구촌 어떤 역사 문서에도 바로 서구의 고대 문명, 서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이 훈족, 흉노족의 뿌리 역사를 드러낸 역사 사료가 없어요. 오직 환단국이 단군 세기의 3세, 4세 단군조에만 나와 있는 거야. 몽고 역사의 뿌리에 대해서 어떤 문헌에도 없는 거야. 너무 놀라우니까 그거 믿을 수가 없다. 그건 진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광활한 이 초원을 누비면서 유럽 문명을 지배한, 유럽 문명을 실제 창조한 동방 유목 문화의 근본이 환단고기를 통해서 정리가 되는데, 자, 이 훈족이라고 하는 것을 중국 사람들이 하도 시달리니까 저건 아주 흉악한 아주 노예 같은 놈들이다 해서 홍자를 쓴 거야. 원래는 훈족이야. 훈. 그래서 훈이라든지 동호, 오한이라든지 이것은 원래 환국의 광명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보면은 편두를 했어요. 그리고 말을 타고 다닐 때 보면은 말 꽁댕이 위에다가 항상 동복이라고 하는 청동으로 만든 솥을 가지고 다녀요. 그게 우리나라 고대 사회에 보면은 늘 있었던 거야. 그게 천재를 지낼 때 또 그 왕이 죽으면은 거기다 유물을 넣어가지고 그 동복을 깨뜨리고 말이야. 이렇게 묻어버린다는 거야. 동복. 그리고 이 훈족들은 징기스칸의 이런 몽골족들도 보면은 기마병들이 불화살을 써가지고, 서구 사람들이 쓴 그 영문 책을 보면 막 불화살을 써가지고 혼을 다 빼버려. 그래가지고서 이제 기선제압을 하는데, 우리가 이 훈족이 이제 흉노족 역사를 보면은 이제 동흉노, 서흉노에서 동흉노가 남북으로 갈리고 북흉노가 370년에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서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어. 이 사람들이 구라파로 가가지고 고트족이라든지 게르만족,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지금 이 러시아 공국을 보면은 우리는 훈족의 후예다 그래요. 근데 이 조상들이 어디서 나갔냐? 바로 사천 한 200년 전후 단군 왕검조에서 나갔던 거예요. 그럼 구체적인 증거를 좀 대봐라. 그 왕들이 이 유라시아 초원 대륙을 누빌 때 그 무덤을 보면은 바로 이 적성묘,
볼로에서 저가 알타이 지역에 있는 파지락 지역을 보면은 목광면대 그 내부를 이렇게 보면은 천원 지방이야. 더 놀라운 것은 저 흉노 왕이 훈족 왕이 죽을 때 보면은 반드시 머리를 북두 칠성을 향한다. 그걸 칠성두라고 그래요. 칠성두라고. 동방문화의 원형을 가지고 있어요. 또 실제로 그들이 그런 강력한 국가 체제를 유지할 수 있던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바로 선우라고 하는, 바로 선우라는 건 천지 일월의 아들, 나는 천지 광명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 옆에는 두 사람의 왕이 보필을 하고 있어요. 좌연왕, 우연왕이다 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유일한 원형문화 역사에서 환단곡의 좌연왕, 우연왕 제도에서 온 것이다. 좌연왕, 우연왕 제도에서 온 것이다. 중국의 진시황 다음에 바로 한꼬조가 흉노에게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 후손인 한나라 무제가 마침내 그 흉노를 제압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 좌연왕의 아들과 아내가 포로로 잡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남자가 김일제다 이거예요. 그래 비서처럼 썼는데 워낙 인물이 똑똑하고 이 한무제가 암살 위기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토후로 임명해가지고 아주 거대한 하나의 그 봉지를 떼준 거야. 그래서 이 후손 가운데서 이제 그 왕망이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한나라를 뺏어버렸어. 그리고 나라의 이름을 신나라로 바꿨잖아. 라면 신이 아니고. 신나라로 바꿨는데 급진개혁을 하다가 패망당했단 말이야. 그러고서 토벌될 때 도망을 왔어. 저쪽 신라 가야로. 그래서 우리가 김씨의 조상을 보면은 가야의 김수로왕, 경주 김씨. 이 김수로왕, 김할지가 전부 이 흉노, 북방 천지 광명 문화의 우리들의 그 조상. 그 후손들이 내려와가지고 피난을 와가지고 이 김씨 성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한나라 무제가 그 김일제라고 김씨성을 줬는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에 있는 모든 김씨성은 김일제의 후손이다. 신라 통일이라는 게 보면은 북방 훈족, 중국 사람들이 모면에 찬 그 호칭 흉노족의 후예가 와서 남쪽에 와서 신라 통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최종 그 한 말씀 그 결론은 천부경의 문화 역사 그 주제, 깨달음의 주제라는 것이 네 글자다. 하나에서 비롯돼서 하나로 돌아간다. 일시일종 또는 일종일시. 이것이 모든 종교, 모든 구도자, 모든 인간 교육 또는 모든 지구촌 동서 정치 문화에 지향하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자, 우리 민족은 이제 역사와 문화의 근원을 다 잃어버렸어요. 국조를 부정하는 한민족, 한국인이 한국인의 역사를 모르고 있다. 이것이 엄연한 우리들의 서글픈 현실인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 한민족뿐만 아니라 동서 지구의 원형 문화의 핵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일본 문화 역사 기행을 할 때 꼭 이 두 곳을 먼저 가봐라. 부산에서 사이다병을 던지면 흘러서 떨어진다고 하는 이즈모, 오사카 저 북쪽에 딱 있는 해변가 도시 이즈모, 추룬. 그날 버스를 타고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야, 밥이나 먹고 한번 저 신사에 들어가 보자. 저 지명이 뭐냐? 추룬이라고 합니다. 나아갈 줄자 구름은 자. 조화의 구름이 이렇게 펴오른다 이거야. 야, 저거 우리 문화구나.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야. 우리 검줄 걸잖아요. 저렇게 큰 검줄을 본 적 있어요? 청년이 이렇게 가슴으로 끌어안아도 이게 큰 거야. 그런 검줄을 걸어놨어, 저 신락전에. 그리고 본래 2000여 년 전에 저것이 이제 일본 1만 개 이상의 신사의 원조인데, 원래 그 신사는 지금의 저런 신사가 아니야. 거대한 기둥 위에다가 저런 천재 신전을 세워놨는데, 저 기둥이 가서 보면은
아무리 팔이 긴 어른이라도 이걸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을 3개를 묶어가지고 그 3개를 하나로 해서 저걸 9개를 세운 거야. 저게 바로 천부경 문화입니다. 삼사문고. 근데 일본의 명시 정권에서 유신을 할 때, 명치 유신을 할 때 저건 조선과 가까우니까 이지모 신사를 죽이고 동경과 가까운 이세신궁을 이것을 본부로 삼아라. 그래 역사를 그렇게 이제 돌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이세신궁을 가면은 이제 아마데라스 오미카미 그들이 그 태양신 여자 하나님 천조 대신을 섬기는데 거기 가보니까 뭐 1700만 평이야. 그리고 아침 저녁이면은 바로 제관들이 흰 옷을 입고 모자를 이렇게 쓰고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그 신에게 공양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내각이 개편되면 수상과 장관들이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 이세신궁에 와서 도요를 해가지고 참배를 하는 거야. 일본이 어떻게 근대 역사의 과정에서 진주만을 폭격했냐? 미국을 치려고 했었던 근대 역사의 힘이 동력원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 이세신궁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역사의 모든 상징이 뭐냐? 태고 문화로부터 인간은 오직 이 천원지방 하늘아버지와 땅 어머니와 하나 되기 위해서 산다. 천지 부모와 하나 된 삶이 뭐냐? 그것을 이룬 것이 뭐냐? 천지 부모와 하나 된 사람이 뭐냐? 그걸 태일이라고 합니다. 천일지일 인일인데 다른 말로 태일이다 이거야. 일본에서는 바로 이 천지 부모와 하나 된 그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며 그것을 추구하면서 민족 축제를 오늘도 끊어지지 않고 올리고 있습니다. 잠깐 그 축제하는 모습을 보면은 태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일본 동경에 있는 일왕 왕궁에서도 행하고 있는 거야. 이 용복 문화에 큰 깃대를 이렇게 모시고서 이런 맞들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세신궁 갔을 때 여성 문화해설사한테 물었어요. 태일의 뜻을 아느냐? 모릅니다. 다음에 배워가지고 가르쳐주겠다는 거야. 그러나 이 태일 문화의 그 원적을 일본에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환단고기를 읽어야 인류 원형 문화의 궁극적인 인간론 그 핵심을 우리가 깨우치는 거예요. 태일. 지금은 근원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의 실체는 결론적으로 고대사가 왜곡 말살됐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은 근대 역사도 왜곡이 되고 그 역사 해석에 대한 갈등이 더 강력하게 오늘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즉 고대사와 근대사가 이렇게 동시에 왜곡이 되어 있다. 근대사의 진정한 인류 근대사의 첫 출발점이 뭐냐? 그건 개벽이야. 역사 개벽이다 이거야. 우주 질서가 바뀐다. 우주가 지금 여름철에서 가을 우주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동학혁명이며 그 동학혁명 조선의 농민군들 60만 명이 들고 일어난 거야. 앞으로 가을 우주가 열리고 이제 역사의 그 중심은 바로 동방이다. 그 역사의 진실을 제가 책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LA에 계신 이 이용범 박사가 미국의 명문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하버드 대학 가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교수들이 동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글을 써라. 동학을 모르면은 근대 역사를 알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서양판 개벽책을 썼는데 2007년에 나왔어요. 이것은 미국 하버드 대학 그 외 모든 대학에서 그동안 동방의 역사라는 것은 중국의 황하 문명에서 나왔다. 그런데 이 양반은 이 진실을 중국의 문헌을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5,000년 이전, 10,000년 전부터 중국의 문화 역사를 만든 건 동이다 이거야. 동방 사람이라는 거야. 고대 한국 사람들이 중국의 역사를 직접 만들고 그 왕조를 통치했다는 거야. 오바마 대통령이 이 책을 읽고 충격을 받고 이용범 박사를 불렀어. 백악관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당신은 키친 캐비넷 멤버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부터
이 한국을 제대로 알고 동북아 역사의 진실을 알게 됐다. 그래 한국 문화 뭐 교육 그런 거 좋게 그 양반이 뭐 보도하고 그러잖아요. 언론에 얘기를 해주고 말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근대 역사의 출발점이 역사 개벽인데 일제로부터 동학군 60만 가운데 30만 이상이 철저하게 죽고 조선의 국모가 일본 깡패에게 난자질 당해서 참혹하게 죽고 그리고 12제국이 마지막 동북아의 조선 왕조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마지막 왕조의 고종이 최후의 절규로 우리가 진정한 제국이다. 우리가 13번째 진정한 제국이라는 거야. 동방의 천자의 나라라는 거야. 조선호텔 옆에다가 황궁 다시 건축을 해놓고 그리고 천자의 나라로 해서 이제 황제의 나라로 선포하고 대한제국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근대 역사의 출발점이 13년 만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완전히 그 밑둥이가 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민족이 1000만 명 이상 가족 남북전쟁을 거쳐서 이 세계 10대 열강의 경계에 이제 올라서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역사 문화를 되찾지 않고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요. 결코 우리가 대한이 역사의 중심 주도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8200만 우리 한민족은 오늘 이 뉴욕에 있는 우리 동포 여러분과 함께 이제 우리 역사 잃어버린 역사의 그 원형을 되찾는 머나먼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오늘 대한의 천지 광명의 역사를 열다. 천지 부모와 한 마음 한 생명이 되는 태일 인간의 삶, 그 태일을 다른 말로 대한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세속에 부귀와 명예와 그 영광을 넘어서서 진정한 이 문화 역사의 고향으로 들어가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진정한 대한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모두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